민홍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경남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야당 강세 지역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해 경전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당면한 김해 지역 현안의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홍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을 한 번 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경남도민들 그리고 김해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지난 4.13 총선에서 저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아마 더 일을 잘하라는 그리고 김해 발전과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지난 초선 때처럼 더 열심히 초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정치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가장 두드러져 있는 현안 문제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영남권 신공항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김해 가까이 있는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역구가 김해이신데 신공항에 대한 견해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유 때문에 지금 가덕도다 밀양을 가지고 특히 이 가덕도를 지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정치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신공항의 필요성은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동남권 발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네. 또 경제성, 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가 백년지 대계의 어떤 하나의 역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김해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음의 문제 그리고 물류 어떤 수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아마 가덕도로 아마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아마 지난 2011년도에도 그게 이제 발표가 일부 됐었습니다만은 김해 지역의 어떤 높은 산을 네. 좀 절개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륙으로 가면 또 농토, 수백만 평의 농토가 또 훼손된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정치권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경제성의 문제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공항의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는데 하지만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물론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가덕도에 신공항에 네. 와야 된다라는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산 지역에서는 이런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가덕도 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건가요? 예,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견해나 그리고 또 부산시당은 물론 이제 시당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당론으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조선 산업의 위기지 않습니까? 예, 예. 김해 지역이 실제로 조선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조선 산업과 관련된 정말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김해 산재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그 김해 지역 중소기업이 한 그 7천여 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상당수가 그 조선업과 관련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선업이 위기를 맞게 되면 지역의 고용 문제 굉장히 위험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들이 부품을 또 생산하는 또 협력사들이 네. 한 420여 개 업체. 그러니까 전체 우리 김해에 있는 7, 8천 개 어떤 업체 중에서도 한 5.9%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구조조정의 문제도 아주 신중하게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 3차, 4차 밴드 협력업체들의 어떤 그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또 특히 지역 경제가 또 아주 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지금 이제 자구책을 내고 구조조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협력업체에게 갈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구조조정안, 실질적인 협력업체. 그러니까 모기업에만 자금을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네. 협력사들에게 직접 자금 지원이 돼서 순조롭게 업종 전환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어떤 충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온기가 골고루 여러 예, 곳에 예. 미칠 수 있도록 예. 조선소,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고 협력업체들 또 네. 1차 협력업체, 2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예. 김해 지역은 그 부분이 특히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그 원인으로 인해서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우리 그 의원 민홍철 의원께서는 율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진, 수뇌부 또 현재가 아니라 이전에 이 회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그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또 과실이 확인된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좀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되지 않는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경영 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 경영진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은 엄벌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은 일만 한 죄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 왔는데 갑자기 수주절벽이다, 또 경기 침체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또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엄중하게 책임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해 지역의 현안을 또 한 가지 여쭤본다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해 경전철의 적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그 총선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그리고 후보들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그 민홍철 의원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또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책은 좀 서 있는지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업체 구조화라 이랬어요. 조달 이율 6.7%로 돼 있는데 그걸 좀 이자율을 낮추면은 이제 또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김해시에서 MRG로 지급해야 되는 예.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예, 효과가 예. 있는 거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김해시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출자를 해서 인수해서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이 네.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종의 그 재정 사업이 되도록 되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럼 시민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MRG를 물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네, 거죠. 그 그래서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경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네. 효율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흑자나 MRG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재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이 부분을 꼭 또 좀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해 지역이 이런 그 중소기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부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그 폭력 또 어떤 뭐 다른 뭐 여러 성범죄 이런 그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김해 지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해가 행정자치부 통계를 볼 때 2013년 기준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4,000명 정도 되고 전국 9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한 2만 명 네. 정도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주말이면은 원도심에 동상동이라든지 부원동, 해연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가서 보면은 많은 외국 근로자들께서 네네. 이제 나와 계시고 상당히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도 좀 밤에는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율도 굉장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높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또 우리가 맞습니다. 또 보편적인 또 인류 공영에 또 네. 위반하는 국가의 어떤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또 상생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외국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또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는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융합 차원에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도 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부분 한 부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그 선거 때도 그 우리 민홍철 의원께서는 그 MRG 문제 이거 다음으로 김해의 가야 문화의 이런 중요성, 문화 융성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 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그 관심을 가지게 계기가 있으신지 또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역사에 학창 시절부터 역사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사도 많이 좀 배우고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문화권이 완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익산을 중심으로 한 부여공주 어떤 백제 문화권이 또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김해 금강가야나 고령의 대가야 이런 육가야를 중심으로 한 그 가야 문화권 네네. 이 가야 문화권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또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관광 자원화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야 문화권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9대 때도 그 포럼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그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공동 발의를 지금 다 지금 해놨거든요. 네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 되면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의 어떤 왕도로서 또 인도나 일본과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로서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또 그러한 또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냐. 그리고 1박 2일 정도의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정부에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면은요. 자, 우리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재선 임기를 또 예. 시작하시게 됐는데
자, 우리 20대 국회 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하진 않다는 부분은 이미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들께서 이제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3당 정립, 그래 협치를 하라,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고 20대 국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국민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서로 일 잘하기 경쟁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정치보다도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국회 아마 그게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 경남도민들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들께 정리하는 인사 말씀을 해주도록 하시죠. 예, 다시 한번 저를 재선위원으로 뽑아주신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 말씀을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발전을 위해서도 이미 저희 야당 의원들이 경남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에게는 답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걸 떠나서 열심히 경남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해 민홍철 의원과 함께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 고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좋은 의정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차장급 직원이 회사 돈 178억 원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소식은 경남도민을 충격과 실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대우조선의 경영진은 고액 부실 경영과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영진에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경인데 대우조선에는 또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국민과 경남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우선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